자, 다음 이어서 우리 드론 구매 체크리스트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주요 비행 장소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따져보고 드론을 구매해야 된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주요 비행 장소, 나는 실내에서 드론을 주로 날릴 거다. 뭐 집 아니던 뭐 내 집에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서 날리던, 아니면은 뭐 요즘은 용인이나 부처에 이제 드론 비행장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실내 공간에서 날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드론을 구매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건 뭐겠어요? 실내에서 드론을 날릴 때 그 드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내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실내 공간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얘기하면 일단 야외보다는 좁겠죠. 좁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실내 공간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뭐 설령 뭐 바람이 불더라도 야외보다는 영향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실내는 일단 바람 영향이 없겠고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일단 장애물이 많을 수도 있겠네. 장애물 많다. 장애물 많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좁다에 포함될 수 있는데, 네 번째, 천장이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야외는 천장이 없으니까 일단. 음. 그래서만 이 네 가지 정도, 뭐 하나 더 붙이면은 촬영의 필요성은 없겠죠. 뭐 전문 촬영 기사가 아닌 이상 실내에서 드론 날리면서 우리가 사진 찍고 동영상 찍을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실내 공간에서는 어떤 드론을 사는 게 당연히 낫겠어요. 자, 첫 번째, 좁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가능하면 작은 사이즈가 좋겠죠. 안 그래도 좁은데 거기서 큰 드론 날려봤자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드론을 날리는 게 좋겠고, 두 번째, 바람 영향이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드론의 안정성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더라.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쿼드콥터만으로 해결 가능한데, 뭐 헥사콥터나 옥타콥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를 할 필요가 없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장애물이 많으니까 우리 가능하면 드론 중에서는 굳이 너무 빠른 드론 살 필요도 없겠고, 민감도는 조금 높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굳이 빠른 드론 날려봐야 장애물이 많을 때는 사고 위험만 높아지니까 빠른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린 드론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천장이 낮다라는 것도 우리 1번하고 비슷한 특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그냥 크기가 작은 드론을 구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촬영의 필요 유무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카메라의 유무로 가면 되겠다. 그죠? 굳이 좋은 성능 달린 카메라. 물론 당연히 실내에서 촬영 기사분을 하시는, 그러니까 촬영 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성능의 카메라가 달린 것을 구매를 해야겠지만, 저희같이 취미로 날리는 사람들은 굳이 실내에서 촬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는 없거나 저는 조금 낮은 사양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영향에 따른 실내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드론 구매 사양 뭐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외를 우리가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넓은 공간에서 날릴 수가 있으니까 공간이 넓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카메라 달리면 좋겠죠. 촬영 가능 유무 이것도 따져보면 좋겠고, 사진만 봐도 약간 험지 같은 느낌도 나죠. 그래서 일단 바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바람 영향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좀 높이 날리면 뭐 장애물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장애물 얘기는 안 꺼내도 될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특징이. 일단 별다른 특징은 생각되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실내에서
날릴 때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공간이 넓으니까 크기는 뭐 크던 작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뭐 크기는 커도 괜찮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넓은 공간에서 날리니까 배터리 용량도 좀 큰 게 좋겠죠. 배터리. 왜냐하면은 날려있는 공간이 넓다는 건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죠? 멀리 날아가려면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커야, 그죠? 오래 날아가고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또 우리 공간이 넓을 때 가져야 할 이제 드론 기능으로서는 GPS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야외에서 날리는 거니까, 그죠? 드론의 위치 파악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GPS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 요게 이제 홈리턴까지 달려있으면 뭐 금상첨화다 얘기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드론의 위치 파악이 안 될 때 바로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GPS 기능은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촬영에 가는 유무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실외에서 드론을 날리다 보니까 적당한 카메라 정도는 우리 달려 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나와 있는 사진들은 이제 드론이 주인공이니까, 그죠? 드론을 찍은 사진이고, 드론이 위에서 또 내려다보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그만의 멋이 있기 때문에 실외 드론은 가능하면 카메라 옵션 달려있는 게 좋겠다. 좀 좋은 성능으로 거기에 짐벌까지 달려있어야 촬영에 용이하겠죠. 그 다음 우리 바람 영향이 크죠. 실외니까 당연히 바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 드론의 안정성 생각해야겠고, 안정성이 높은 드론 사야겠다. 지금 사진 보시면 전부 다 쿼드콥터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쿼드콥터를 장만을 하더라도 이제 모터나 뭐 프로펠러의 이제 날개 같은 부분이 좀 커서 강한 출력을 발할 수 있는 드론을 구매를 해야 안정성이 커서 바람의 영향을 우리가 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 우리 실외의 세 가지 특징에 따라서 드론이 가져야 할 어느 정도의 기능 우리가 판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느냐, 실외에서 드론을 날리느냐에 따라서 뭐 드론의 크기나 그 필요로 하는 기능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이제 지금 이게 네 번째 체크리스트죠. 앞에 세 개의 체크리스트와 병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드론을 점점 분리해 나가는 중인 겁니다. 이 네 개의 체크리스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드론 충분히 내가 쓸만한 드론 찾는 거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 주제는 드론을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드론 구매 체크리스트에서 어떻게 드론 구매 방법을 나눈다기보다는, 구매 종류를 나눈다기보다는 안전교육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드론들은 대부분 여기 보시면 14 플러스죠. 그래서 나이가 만 14세 이상부터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날려보고 싶어 하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럼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당연히 사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럼 우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줄 수밖에 없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드론을 사줘야 되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치얼슨사 회사 이름이 안 써 있죠. 특정 회사 거론하기 그런데 일단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치얼슨사의 얘가 CX10A라는 제품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한 손바닥보다 좀 작을 거예요. 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드론, 뭐 최소형 드론이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미니 드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작은 형태의 드론이에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3만원 안쪽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드론을 사줄 때 이런 형태의 작은 드론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크기도 작으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 보이고, 컨트롤 안 되더라도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적어 보이니까, 작은 형태니까 이런 드론을 많이 선물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드론은 어디까지나 회전기계입니다. 회전기계. 그죠?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회전기계이기 때문에 이 회전기계를 무턱대고 동작하고 있는 중에,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손으로 만지면 당연하게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이 물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날아가고, 이제 다른 곳을 맴돌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오히려 이 작은 드론을 사주는 게, 어린아이들이 이제 손가락 같은 거 다치는데 그 가능성이 좀 더 크게 한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오히려 이 분당 이 프로펠러의 회전수 RPM이라 그죠? RPM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소형 드론 한 15cm 내의 소형 드론보다 이 미니 드론이 RPM이 더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소형 드론의 RPM을 한 4000 정도 잡는다고 하면, 1분에 4000 바퀴 정도 돌아간다고 하면, 이 미니 드론의 RPM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00번 정도 돌아간다. RPM이 8000 정도 된다. 2배 가량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빨리 돌아간다는 것은 그 출력, 힘이 더 세다는 거고, 다칠 위험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 선풍기 가장 큰 세기, 강으로 틀었을 때 RPM이 대략 1500, 1000에서 한 15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 드론의 프로펠러 회전 RP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선물한다 하면 뭐 비싼 거 선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 선물하는데, 초등학생한테 선물하는데 팬텀급 드론 100만원짜리 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주라는 게 아니고, 미니 드론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소형 드론, 다만 너무 작은 것만 사주지 말라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이라고 뭐라고 할까요? 드론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자유롭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드론을 날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드론이 가동 중일 땐 절대 프로펠러 부분, 그냥 드론 어디라도 손으로서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미니 드론, 다음과 같은 뭐 CX-10A 같은 미니 드론을 구매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드론을 많이 날린다 하시는 분들, 실외 나가서 큰 드론 날리시는 분들도 집에 이런 미니 드론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세요. 뭐 심심할 때 집 안에서도 날릴 수가 있고, 뭐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장식용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미니 드론을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이상 쪽으로 빠졌는데,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체크리스트 주요한 5개는 다 봤어요. 이 5개 마지막으로 하나 플러스 넣어서 드론의 운용 시점이 언제인가, 운용 시점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드론을 사려고 봤어, 만약에 인터넷에서. 자, 그럼 우리 인터넷에서 뭐라고 할까요? 오픈마켓 사이트를 뒤지다 보면 이런 문구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자, 배송이 거의 한 1, 2주일이 걸린대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드론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가 국내로 드론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드론의 전파 인증 때문에 그런 건데, 드론을 우리가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파 인증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드론
기기를 전파 엔진을 받는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이 드론을 한국으로 수입해 들어온 다음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 해외 직구라 그러죠. 일종의 구매 대행 서비스로서 해외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직구를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드론을 운영하는 시점이 바로 뭐 이틀 뒤, 3일 뒤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 시점에 드론이 도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에는 뭐 직구가 아니라 바로 배송이 가능한 제품이라도 온라인은 이틀, 3일 정도는 우리가 여유를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당장 날려야 한다면은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드론을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온라인 매장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구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날리는 시점이 가깝냐 머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약간 뭐 인터넷에 내가 봤다 아니면은 물건 구매를 많이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가 진짜 뭐 이제 통관 절차나 이런 걸 밟기에는 해외 구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온라인 구매 중에서도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게 좀 편하겠죠. 조금 이제 수수료 주더라도 대신 다른 사람들이 구매해 주는 걸 위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좀 해외 직구 많이 해봤고 대충 그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해외 직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직구를 하시는 게 일단 직구를 하시는 게 일단 수수료 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이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구매 대행 하신다는 분들은 그냥 뭐 우리나라의 뭐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사이트 이용해 주시면 간단하게 구매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직구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나는 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드론이라는 게 이제 자주 다뤄보지 못한 물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특정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만 이렇게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에서부터 첫 번째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 아마존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죠. 세 번째 뭐 뱅굿, 네 번째 이베이, 다섯 번째 하비킹, 뭐 이렇게 제 대표적인 5개 사이트 모아봤습니다. 우리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 전용 사이트, 일종의 C2C 거래 전문 사이트고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도매도 있지만 소매도 같이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도 하는 뭐 인터넷 쇼핑몰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직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존하고 이베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미국에 있는 뭐 웬만한 물건 전부 다 취급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뭐 오픈마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뭐 11번가 옥션 이런 것 같이 미국의 오픈마켓이다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뱅굿도 마찬가지인데 뱅굿은 이제 조금 이름이 덜 알려진 곳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하비킹 같은 경우는 뭐 하비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취미 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사이트 안에서 보통 해외 직구를 많이 행하시는 편이고요. 만약에 해외 직구가 아니라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알려진 오픈마켓 또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 얘네들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온라인 얘기했으면 오프라인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눈에 그냥 들어온 우리 관찰해보고 바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드론을 구매한다고 하면 가볼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진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가면은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대형마트에도 아마 드론을 취급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대형마트를 가도 우리가 구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토이샵이라 그러죠. 토이샵이 맞나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장난감 모아놓고 파는 가게가 되겠죠. 토이샵.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키덜트들,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토이샵에서도 드론을 구매할 수가 있겠더라. 왜냐면 이제 취미생활로 드론을 날리는 거니까. 또는 이제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드론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브랜드의 드론을 이제 모아놓고 매매를 하는 드론샵을 가서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다. 또는 이제 DJI, 이제 드론 회사로 제일 잘 알려진 DJI 같은 경우는 전용의 이제 판매 샵을 가지고 있죠. 그런 데 가서도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겠더라. 갑자기 말이 좀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오프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겠어요? 바로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다라는 거겠죠. 바로. 따라서 만약에 바로 내가 그냥 구매를 해서 내일 바로 드론 날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드론을 사는 게 맞겠더라. 대신 아무래도 온라인 매장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조금은 가격대가 높을 수도 있겠더라. 같은 모델이더라도 인터넷 검색해서 사시는 게 가격상으로는 조금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우리가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빼먹을 뻔했구나. 거기에 또 우리 드론샵에서의 또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다음과 같이 부품만을 또 판매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터면 모터, 프로펠러면 프로펠러, 그 외 배터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 같은 데서는 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프로펠러나 배터리 그리고 여분의 모터들은 따로 구매를, 그러니까 드론 구매할 때 같이 구매를 해 놓으신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뭐 대형마트에서는 아마 이런 부품이 조달되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같이 구매는 힘들 것이고, 대형마트에서 사셨을 경우에는 따로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부품들을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은데, 드론샵은 아무래도 드론만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부품들도 바로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더라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할 때도 같이 구매를 해주시면 좋고, 드론샵이니까. 아니면은 내가 날리다가 고장이 나도 바로 찾아가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 고장난 부품을 바꿔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엔 이제 구매 방법의 마지막으로 운용하는 시점에 따른 이제 구매 방법, 뭐 온라인이면 온라인,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온라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구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직구로 구매를 하느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고요. 오늘따라 조금 말이 조잡한 거 저도 압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그냥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림 보시면 3개의 드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프로펠러 밑에 달려있는 이 프롭가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프롭가드만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프롭가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3개의 드론이 모두 각기 다른 회사에서 나온 각기 다른 모델의 드론입니다. 근데 프롭가드만 떼놓고 생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편견을 내려놓고 보시면은 모양이 다 똑같이 생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얘네들은 모양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안에 이제 내장 장치, 모터나 이런 것들도 거의 유사하게 똑같은 형태를 가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쌍둥이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OEM이죠, OEM.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상표만 다르게
붙여져서 나가는 드론들입니다. 뭐 만약에 조금 차이를 준다고 하면 회사마다 이제 드론은 똑같고 컨트롤러, 조종기에서는 좀 차이를 볼 수 있죠. 뭐 아니면 배터리 단자, 배터리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그 외 성능, 프로필이나 외관적인 형태는 완전히 똑같더라. 따라서 우리 앞에 이제 6개의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 빼면 5개의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5개의 리스트로 드론을 어느 정도 추렸어. 근데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이제 안에 이제 재원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얘네가 어떤 사양의 모터 달고 이걸 다 볼 수가 있을 텐데 안에 프로필까지 재원 사항까지 똑같은 드론들만 남았더라 하면은 우리가 굳이 얘네들 사이에서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제품들이니까 그냥 그 중에서 가격 싼 제품을 골라주고 만약에 이때 드론이 고장이 났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드론을 샀다 하더라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있는 드론의 부품을 구매를 해서도 첫 번째 드론의 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드론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세 개 사이에서, 그러니까 얘네 세 개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녀석들도 같은 모양들 사이에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 사선 좀 이상 그냥 싼 거 하나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서 드론의 구매 요령을 조금 얘기를 나눠봤고요. 나눈 건 아니죠. 저 혼자 했죠. 예,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아마 우리 다음번에는 뭐 이제 딱히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마 드론 이제 날리는 방법, 비행 요령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만 이제 완제품 쪽에서는 할 얘기를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날리면서 익혀야 되는 거니까, 직접 비행을 해보면서 익혀야 되는 거니까 이 비행에 대한 간략한 방법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볼 거고요. 아마 그 뒤에는 이제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된 건 없지만 슬슬 우리 DIY도 준비를 해 봐야겠죠. 다음에는 조립 드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꺼낼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2017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